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플라톤은 인간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고, 플라톤에게 인간의 감각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플라톤의 관점에서 인간이라는 그 존재, 인간이라는 존재는 한마디로 말해서 지성적인 영혼, 영혼과 육체의 결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영혼은 이제 지성적인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고, 육체는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이고, 근데 이 두 가지가 이제 결합이 된 것이 인간인데, 지성은 고귀하고, 영혼은 고귀한 것이다. 근데 육체는 이제 비천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 이제 플라톤의 생각입니다. 사상입니다. 그런 것과 같이 그 육체의 감각,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육체가 가지고 있는 감각도 다음과 같이 구분이 됩니다. 미각과 촉각은, 그러니까 맛을 보고 촉감을 느끼고 하는 것은 왜 비천한가 하면은 다른 대상들, 그러니까 음식을 먹는다든가 할 때 음식이라는 대상, 을 혀로 직접 접촉을 한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촉각을 느끼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피부로 접촉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미각과 촉각이 갖는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감각을 느끼는 것이 그 감각 대상과의 직접적인 접촉이 있어야만 감각을 느끼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후각은 코가 이제 냄새를 맡는 것인데, 냄새 나는 물건과의 어떤 거리가 있긴 하죠. 근데 일정한 거리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너무 멀리 있으면 이제 후각이 냄새를 맡지 못하겠죠. 근데 일정한 거리를 두고 이제 후각은 냄새를 맡는다. 그래서 미각하고 촉각하고 또 이렇게 구별이 됩니다. 근데 이제 미각하고 촉각하고 더 구별이 되는 것은 사실상 시각과 청각입니다. 시각과 청각은 우리가 지각되는 그 대상, 눈으로 보는 대상이 있죠. 밖에 뭐 꽃이 있다든가 뭐 나무가 있다든가 하면 그것이 지각 대상이 되는데, 그 지각 대상과 감각기관은 이제 눈으로 보는 눈, 뭐 이런 것이 있죠. 그러면 여기서는 지각 대상과 감각기관 사이에 직접적인 접촉이 없이도 감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눈으로 나무를 본다든가 꽃을 본다든가 뭐 산을 본다든가 그러면 눈과 나무와 꽃과 뭐 꽃이 직접 접촉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또 청각도 마찬가지로 소리를 일으키는 대상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서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각과 청각이 갖고 있는 감각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이것은 직접적인 접촉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각하는 대상과 감각기관 사이에는 반드시 어떤 거리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밖에 나무를 본다. 그러면 내가 보는 눈과 나무 사이에는 거리가 있는 것이고, 뭐 산을 본다. 산이 뭐 저 밖에 1000m, 2000m 뒤에 산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눈으로 본다. 그러면 그만한 거리가 있는 것이죠. 더 나가서 뭐 하늘을 본다 하면 저 멀리 하늘까지 눈은 보는데, 반드시 그런 거리가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청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결국 인간의 감각은 다음과 같이 이제 분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는 신체 감각이라고 해서 신체로 직접적으로 이제 우리가 느끼는 감각이죠. 그래서 그것이 앞에서 봤던 그 미각과 촉각입니다. 미각과 촉각은 지각 대상과의 직접적인 접촉, 그다음 접근성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런 접촉을 통해서 감각을 느끼기 때문에 음식에 대한 뭐 쾌락적인 탐닉을 하게 된다든가, 섹스에 대한 쾌락적인 탐닉을 하게 된다 하는 것이 그 중요한 특징입니다. 플라톤은 이러한 감각, 이런 신체 감각을 시각과 청각이라는 거리 감각과 구별해서 보다 열등한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각과 청각은 거리를 두고 감각을 느끼기 때문에 일정한 거리가 있고 그 거리를 두고 감각을 느끼기 때문에 이거는 거리 감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것은 앞에서 얘기한 그 미각과 후각과 같이 미각이나 후각과 같이 신체적인 접촉을 통해서 감각을 느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신체 감각에 대비해서 거리 감각이라는 개념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이 거리 감각은 직접적인 신체적 접촉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고차원적인 감각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신체 감각은 보다 저차원적이고 열등한 감각이고 그 다음에 거리 감각은 보다 고차원적이고 뭐 말하자면 우월한 감각이다 이렇게 뭐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시각은 우리에게 어떤 그 혜택을 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것은 인간에게 참 정말 고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많은 혜택이 있는데 특히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별과 태양과 하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자, 별을 보고 아름답다, 뭐 태양을 보고 아름답다, 뭐 하늘을 보고 아름답다. 아름답다라는 그 느낌을 가질 수가 있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 아름다움의 느낌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시각이다. 그래서 그것은 미학적인 차원에서 그런 혜택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는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이 옳게 행동하는지 그르게 행동하는지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도덕적인 사고를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시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더 나아가서 저 밖에 별을 보고 숫자를 세기도 하고 수를 세기도 하고 또 산을 보면은 가을이 되면 이제 뭐 단풍이 된다든가 계절이 바뀐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우리가 계절이 바뀐다는 것을 알고 또 숫자를 세서 몇 개인 줄 알고 하는 이런 것들은 바로 인식론적인 우리가 뭔가를 알 수 있게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시각이다. 그래서 시각은 사실상 우리에게 그 많은 혜택을 준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름다움을 느끼게도 하고 또 도덕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시각이고 또 밖의 대상을 알고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이제 시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시각이 가장 고차원적인 그런 감각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